안녕하세요. 이슈이시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충복, 경호원 출신으로 트럼프 그룹 최고 운영 책임자까지 출세했던 대통령의 가신 매슈 칼라마리를 기억하십니까? 지난 6월 뉴욕주 맨하튼 지방 검찰청이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칼라마리를 표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마침내 검찰이 항복했다는 소식입니다. 맨하튼 지검 검사들은 최근 칼라마리 씨에게 현재로서는 당신을 기소할 혐의가 불충분하다며 조사 중지를 통보했다는데요. 한마디로 털어서 먼지라도 나올까 싶었는데 먼지 터는 지네들만 개고생하고 있는 걸 깨달은 셈이죠. 7월 당시만 해도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사를 펼치고 있던 뉴욕주 검찰은 대배심 소집 등의 언론 플레이에도 성과가 없었는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충복을 상대로 탈세 혐의를 조사한다면서 이번만큼은 뭐라도 나올 것이라고 자신만만했었는데요. 솔직히 그 자신만만하다는 혐의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죠. 칼라마리 씨가 회사에서 차량과 집을 지원받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회사에서 복지 혜택으로 집을 지원받거나 집, 차량 임차료를 받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불법이라면서 아주 대단히 뭐라도 잘못한 것처럼 따지고 들었죠. 당시에도 이게 무리수라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집이나 차량을 지원받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입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얘기였는데요. 한편 칼라마리는 1981년 트럼프 전 대통령 경호원이 된 이후 현재까지 약 40년간 곁을 지킨 충복입니다. 이런 이 무거운 우직한 가신둔 대통령, 복 받으신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복 많은 대통령을 찾은 소년이 있습니다. 바로 엊그제 무죄 판결을 받은 카일 리튼하우스 군인데요. 자유의 몸이 되자마자 대통령을 찾아뵙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했고 마라라고를 찾아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이 만남에는 리튼하우스 군의 어머니도 함께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나도 이 친구를 좀 알고 싶었고 나의 팬이라며 인사라도 드리고 싶다고 연락해와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예의 바르고 나이스한 청년이었다면서 리튼하우스를 만난 소감을 밝혔는데요. 애시당초 그를 기소한 검찰 측이 판단 미스를 범했다. 만약 리튼하우스가 그들을 쏘지 않았더라면 총을 뺏겨 죽임을 당하거나 집단 린치를 당해 목숨을 잃을 것이 뻔했던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리튼하우스는 최근 폭스TV 호스트 터커 칼슨과 인터뷰를 갖고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서 담담한 소감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첫 회분이 방영됐는데요. 생명을 뺏었다는 죄책감은 평생 떨쳐버릴 수는 없겠지만 나의 생명과 그들의 생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저지른 행동에 후회하는 것은 무책임한 짓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리튼하우스는 플로리다 맷 게츠, 노스캐롤라이나 메디슨 카우턴, 애리조나 폴 고사르 연방의원 등에게 인턴으로 일해달라는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요.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면서 제 일을 정중히 사양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프라우드 보이스 멤버들과 함께 손가락 사인을 하는 사진을 찍었던 데 대해서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스포츠바에서 우연히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단체 기념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이 사진은 그의 전 변호사인 리누드 씨가 프라우드 보이스를 홍보하려고 리튼하우스와 함께 서서 찍도록 연출했던 건데요. 그 일로 리누드 변호사가 그의 변호인단 팀에서 제외되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앞으로 소년이 내적 외적 성장을 경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정말 세상 위에 좋은 일 하기를 응원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전해드렸다시피 바이든이 모처럼 기름값 잡겠다고 영국, 일본, 인도에다가 한국과 중국까지 끌어들여서 실시한 전략 비축유 방출이 실제 효과는 미미한 보여주기식 쇼로 전락할 것이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5개 나라 합쳐봤자 전략 비축유 방출에 소모되는 기름은 8천만 배럴 정도인데요. 세계가 하루에 소비하는 1억 배럴도 안 되는 미미한 양입니다. 언발에 오줌 놓기도 안 되는 애들도 애게할 양인데요. 그거를 마치 오페크에 대응하는 미국과 동맹들이 대단히 비장한 움직임, 무슨 어벤져스라도 결성된 듯 호들갑 떨었는데요. 유가가 잡히기는커녕 그냥 무시하고 오르고 있어서 바이든의 체면이 더욱 꾸깃꾸깃 쓰레기통의 신문지 마냥 구겨졌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국제공조에 따라 한국 정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축유 공동 방출 제한에 대한 동참 입장을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비축유 방출 규모와 시기, 방식 등은 추후 구체화될 예정이라며 과거 국제에너지기구 국제공조에 따른 방출 사례와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 역시 미국의 요청에 따라 비축유를 방출키로 했는데요. 니혼 게이자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이 방출할 국가 비축유는 국내 수요의 하루 이틀분에 해당하는 420만 배럴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3위 석유 소비국인 인도 정부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인도는 전략 비축유 중 원유 500만 배럴을 방출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비축유 방출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항상 중국이 문제죠. 중국은 이미 기름값이 너무 올라 비축유 방출을 자체적으로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고 알려지는데요. 단, 미국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 자체 계획에 따른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파른 인플레이션 압박에 직면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물가 잡기에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요. 특히 기름값으로 표적으로 설정, 휘발유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과 전방위적인 갈등을 빚는 가운데 이뤄진 협조 요청으로 중국은 한껏 거만해진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관영 영자지인 글로벌 타임스는 24일자 사설에서 미국이 비축유 일부를 방출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 중국에 기대고 있다며 이 같은 방향은 모두를 이롭게 할 것이지만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대통령 시절에는 꿈도 못 꿨을 내용인데요. 바이든 뒷목 잡고 쓰러지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도 국제유가는 23일 급등했고 24일은 눈꽃만큼 내렸는데요. 현재 주요 산유국은 최근 미국에 잇따른 증산 압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증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주도하는 전략적 비축유 방출 계획이 공개된 22일 오펙 플러스 관계자는 전략적 비축유 방출이 현재 석유 시장 여건에 비춰 정당화될 수 없다며 다음 달 2일 예정된 석유 장관 회의에서 기존의 증산 계획마저 재고할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합니다. 자, 그냥 경제하는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지금 유가 오른 것은 세계에 돈이 넘쳐나서입니다. 돈이 투기로 흘러들어가 유가가 천정부지로 솟는 건데 이게 석유 많이 뽑아낸다고 유가가 잡히는 것은 아닐 거라는 게 대부분 의견입니다. 그냥 다 순전히 바이든 탓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한 가지 소식 더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를 이끄는 제이미 다이먼 CEO가 중국 공산당을 겨냥해 농담을 던졌다가 하루 만에 수습하느라 진땀 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마켓워치에 따르면 다이먼 CEO는 전날 보스턴 칼리지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중국 공산당 창당과 JP모건의 중국 진출이 똑같이 100주년을 맞았다고 언급한 뒤 우리가 중국 공산당보다 더 오래 갈 거라는데 내기를 걸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또 그는 중국에서는 이런 말을 할 수 없다. 그들이 어떻게든 듣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발언이 중국인들에게 문매를 맞자 다이먼 CEO는 하루도 안 돼 성명을 내고 후회한다고 밝혔는데요. 다이먼 CEO는 회사 대변인을 통해 배포한 성명에서 그런 언급을 해서는 안 됐다며 우리 회사의 힘과 장수 능력을 강조하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해명했답니다. 그는 다른 나라와 외국 지도부에 대해 가볍거나 무례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중국과의 건설적이고 세부적인 경제 대화를 굳게 지지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중국, 이제 너무 많이 커서 띠띠의 행동대장격인 세계 초대형 금융기업도 함부로 까불지 못하나 봅니다. 다이먼 CEO는 전날 행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도 그의 대중 무역 정책에 대해서는 그가 옳았다고 지지했는데 이분 곧 잘릴 것 같은데 내기해볼까요? 오늘 이슈 일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전 영상에서 3만 구독자가 70명 남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진짜 빨리 3만 구독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나 봅니다. 여러분들 분발하시고요. 저도 많이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 많이 주변에 퍼뜨려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